전 시간에는 태분안의 정리와 노턴의 정리를 설명했습니다. 많은 소자로 이루어진 회로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부하를 하나 설정해 놓고 그 나머지 회로 부분을 태분안의 등가 회로와 노턴의 등가 회로로 바꾼 다음에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같다는 것을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해서 검증하고 검사를 했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아무 근거 없이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태분안의 등가 회로, 노턴의 등가 회로를 수식으로 풀어냈는데 이제는 근거를 가졌기 때문에 좀 속 시원한 감도 있죠. 그렇게 근거를 알고 나서 푸는 거하고 근거를 모르고 그냥 기계적으로 대입해서 푸는 거하고 계산하는 거하고는 좀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근거를 갖췄기 때문에 내친 김에 또 하나 설명해야 될 건 뭐냐면 노턴의 등가 회로하고 태분안의 등가 회로가 화면에 보이죠? 우리가 이렇게 등가 회로로 바꿨는데 그러면 이것과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상적인 전화번과 이상적인 전류원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물론 태분안의 등가 회로와 노턴의 등가 회로가 이상적인 전화번과 전류원의 형태를 갖췄지만 이게 이상적인 전화번, 이상적인 전류원은 아니에요. 형태가 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상적인 전화번과 이상적인 전류원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태분안의 등가 회로, 노턴의 등가 회로에서 어떤 의문점을 하나 가져야 돼요. 어떤 의문점이냐면 왜 태분안의 등가 회로에서 전화번호로 등가 회로를 그릴 때 꼭 등가 저항은 직렬로 그려줘야 되는 거야. 왜 직렬로 꼭 돼야 되느냐? 병렬은 안 되냐? 그런 게 하나 의문일 수 있어요. 노턴의 등가 회로에서 전류원으로 등가 회로를 바꿀 때 왜 등가 저항이 직렬은 아니고 병렬로 그려져야 되느냐? 꼭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상적인 전압은 이 박스 안에 있고 이상적인 전류원이 박스가 있고 로드를 그냥 달아놓은 거예요. 로드 없이 그냥 보면은 이상적인 전압원, 이상적인 전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형태상으로 보면 이거는 태분안의 등가 회로와 같죠? 이것도 형태상으로 보면 노턴의 등가 회로하고 같죠? 그러면 이상적인 전압원은 뭐고 이상적인 전류원은 뭐냐? 우리가 이제 그것부터 설명하고 아까 의문으로 가졌던 전압원은 왜 직렬로 저항이 달려있고 전류원은 왜 병렬로 저항이 달려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전압원에 이상적인 전류원에 조건이 하나씩 꼭 따라붙어요. 그게 어떤 조건이냐면 내부 저항, 직렬, 예를 들어서 전압원이라고 하면 직렬로 연결된 내부 저항이 0오음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상적인 전류원일 경우에는 병렬로 달려있는 내부 저항이 이것이 무한대의 저항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조건이 돼야 되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연산증폭기 이상적인 조건에서 보듯이 제로 아니면 무한대가 쓰여요. 여기서도 제로 오hm, 무한대 오hm 그렇게 쓰였는데 그럼 좀 이상한 게 있죠. 이상적인 전압원일 경우에는 내부 저항이 0ohm이 된다 그러면 이걸 쇼트로 그냥 그리면 되는데 모타로 저항을 그렸느냐.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전류원일 경우에는 내부 저항이 병렬로 있을 때 이거를 오픈시키면 되는데 모타로 이걸 그려놨느냐. 그런데 이 내부 저항을 왜 그렸냐 하면 실제적인 전압원과 전류원은 내부에 저항이 있어요. 저항 성분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예를 들어서 전압원일 경우에는 그게 얼마나 저항이 작느냐. 전류원일 경우에는 내부 저항이 얼마나 크냐. 이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전압원일 때 이렇게 그려주고 이상적인 전류원일 때 이렇게 그려주는데 실제적으로는 여기 저항이 얼마가 있고 여기 저항이 얼마 있기 때문에 여기 저항 성분을 그려준 거예요. 이상적일 때는 여기는 쇼트고 여기는 오픈인데 실제적인 것 때문에 저항을 저렇게 그려준 거라고 일단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이상적인 전압원, 이상적인 전류원이라고 할 때 이상적인 건 뭐냐면 로드를 달았을 때 전압원인 경우에는 여기 있는 전압원의 전압이 그대로 로드에 걸려야 된다는 게 이상적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상적인 전류원은 로드를 달았을 때 여기 있는 전류 뭐 5A면 5A, 10A면 10A가 여기 로드에 다 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딘가 다른 데로 흐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렸을 때는 로드의 전압이나 전류가 다 흘러가거나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상적인 전압원, 이상적인 전류원을 생각할 때 여태까지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전압 분배회로, 전류 분배회로를 생각해 줘야 돼요. 일단 전압원을 볼까요? 우리가 많이 생각했던 식. 로드에 걸리는 전압은 이 저항, RIN, 로드 저항에 그 다음에
전압이 되겠죠. 전류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RIN이 제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제로가 되면 RNR이 지어져서 전류원이 그대로 부하에 걸리겠죠. 그리고 이상적인 전압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의 어떤 상태에 상관없이 전압원의 전압이 그대로 다 부하에 걸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RN이 15입니다.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은데 그러면 뭔가 전압원의 전압이 다 걸리지 않을 것 같죠, 부하에. 근데 만약에 RIN이 제로가 되면 마찬가지로 15ohm이 돼도 부하정이 상당히 적다고 해도 15ohm 지워지고 전압원이 부하에 다 걸려버리게 돼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되죠. 일단 전원이 있죠. 파워 서플라이가 예를 들어서 10A인데 5V를 내가 전압으로 보내주고 싶다. 그러면은 5V면은 예를 들어서 TTL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TTL 소자의 5V를 많이 사용하는데 TTL 소자가 한 장비에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5V 전압이 다 5V 인가가 돼야 돼요. 전류는 우리가 용량을 맞춰주면 되는 거고 전류는 뭐 논외로 하고요. 전압이 문제잖아요. 전압일 경우에는 이 내부 저항이 있을 경우 5V가 제대로 안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TTL이 병렬로 수천 개, 수만 개 걸려 있다고 했을 때 5V에 그러면 그 병렬 저항이 상당히 작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V가 TTL 소자에 다 5V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내부 직렬 저항이 이 저항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상적인 전압원은 아니지만 이상적인 전압원처럼 여기 저항값이 아주 작기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게 5V면 5V가 모든 보드의 소자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원을 볼까요? 전류 분배로 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금방 IL은 RIN 더하기 RL, RIN 곱하기 IN. 자, 이 전류가 여기 다 가느냐? 이제 그게 문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RIN 내부 저항이 무한되면 내부 저항이 무한되면 RL은 무한대에 비해서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몇백 킬로 되든 상관이 없어요. 이건 없는 거랑 똑같으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거는 우리는 회로적으로 오픈이죠. 오픈이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RIN이 여기에 흐르지 않고 이쪽으로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RIN이 어떤 저항값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를 전류가 흐르고 이쪽으로 다 흐르진 않잖아요. 전류원의 전류가 이쪽으로 다 흐르지 않죠. 그래서 여기도 흐르기 때문에 이상적인 전류원은 아니잖아요. 이상적인 전류원일 때 RIN은 이렇게 무한대가 된다. 무한대가 돼야 이상적인 전류원이 된다. 그럴 때 전류가 이쪽으로 다 흐르고 이쪽으로 안 흐르는 거예요. 왜? 전류원은 내부 저항이 꼭 병렬로 그려져야만 되느냐? 또는 전압원일 경우에는 내부 저항이 왜 직렬로만 그려져야 되느냐? 이거는 이유가 간단해요. 만약에 직렬로 안 돼 있고 병렬로 돼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병렬로 어떤 저항이 있어요. 그러면 전압은 여기도 똑같이 걸려요. 다만 전류가 좀 흐르겠죠. 파워 서플라이 같은 거는 우리가 용량을 맞춰주니까 전류는 무한대라고 생각하고 이상적일 경우 무한대라고 생각하고 전류는 이제 뭐 얼마를 쓰든 이쪽에서 쓰든 상관없어요. 그 전압만이 중요한 거예요. 전압. 그럼 여기도 전압 걸리고 여기도 전압이 걸리는데 그게 어떤 전압이냐면 부의 IN이 똑같이 걸려요. 그래서 전압원일 경우에는 내부 저항을 병렬로 그려준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부 저항을 직렬로 그려주는 게 타당한 거예요. 이상적인 전류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만약에 저항을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과 흘러들어가는 것이 똑같아요. 여기 이 형태로 보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지는 않잖아요. 이것이 뭐 방해된다든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류원일 경우는 병렬로 달아주는 거예요. 병렬로 달아주는데 실제적으로는 여기 저항 성분이 있을 때 여기 전류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원일 때는 직렬로 내부 저항을 그려주고 전류원일 때는 병렬로 저항을 그려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작업을 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게 회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